위에 질문 지금 달아준 친구들은요, 특강 끝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동국대학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국대학교 오늘 두드림 전형 면접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면접이 있고요. 다음 주까지 걸쳐서 면접이 진행될 텐데요. 또 동국대학교 사실 면접이 기본 면접 질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수험피플들이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사실 또 수능 끝나고 수능 때까지 지금까지 수능에 또 달려오다가 이 후반부 면접을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많이 부담될 수도 있긴 한데요. 오늘 같이 보시면서 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두드림 전형 기본으로 할 거고요. 두드림 전형을 기본으로 두긴 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시행되는 다른 종류의 전형들도 기본적으로는 기본 면접,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역시나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복 착용 하지 마시고요. 교복 착용하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되죠? 이름 말하시면 안 되고요. 수험 번호 말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 고등학교 이름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뭐 지위, 직업, 어떤 뭐 직종에 종사하신다. 뭐 친인척,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뭔가 드러내는 내용은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고몽동화 첨삭은 특강 끝나고 앞뒤로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실 불려가가지고 면접 잘 하고요. 면접관 2인이 학생 1인을 대상으로 개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퇴실하시면 즉시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 시간은 10분 내이고요. 수험표, 신분증 다 챙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꼭 한번 챙기셔서 그날 막상 수험표, 신분증 없어도 면접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본인이 집중이 안 돼. 벌써 긴장하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봅시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표적인 거 두드림 전형이고요. 뭐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보고 지원했을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 100으로 진행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가 30%가 이제 반영이 되죠. 근데 아까 우리 어떤 친구가 질문했지만 이제 명목상으로 30%가 반영된다라고 하지만 실질 반영 점수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1단계 최고 점수를 이제 1000점으로 놓고 대신 기본 점수도 600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우리는 이미 1차 발표가 난 상태에서 2단계로 넘어오면은 1차의 점수를 최고 점수 700점, 그 다음에 기본 점수가 420점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1등으로 붙은 애랑 1차에서 내가 만약에 꼴등으로 붙었다. 3배수는 2.5배수든 나 꼴등으로 붙었다. 그랬을 때 걔랑 나랑 700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700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가 있다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평가도 우리 30%라고 되어 있지만 최고 점수 300점이지만 기본 점수가 180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만 해도 일단은 180점은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요 차이가 실질적으로 300점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몇 점 차이냐 아니냐 이런 거보다도 요 1단계에 들어간 친구가 어쨌든 누군가는 700점을 맞고 누군가는 420점을 맞는다는 거 아닌가요, 멘토님? 그런데 꼭 1등으로 붙은 애가 700점 만점일 거다. 꼴등으로 붙은 애가 420점일 거다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등이 650점을 받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응?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 함정은 뭐야?
1단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 아, 저요. 내신 진짜 말도 안 되게 붙었어요. 저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문 닫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건 너의 생각이고. 이건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거기 붙은 애들 내신 다 봤어? 아니잖아. 알 수가 없다. 응?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봐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그럼요. 제가 꼴찌로 붙었다 치고요. 면접을 봐서 역전이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한 얘기가 이 밑에 이 동국대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읽을게요. 잠깐만 기다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1단계에서 지금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1단계 붙었다면 면접은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보는 거야. 왜냐? 내가 좀 위쪽에 붙었다고 해도 뒤집힐 확률이 있으니까 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밑쪽에 있다고 해도 난 뒤집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면접 평가에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 평가에서는 평가 항목 봅시다. 전공과 전형 취지의 적합성. 자, 여러분, 전형 취지의 적합성은 뭐라고 했어요? 전형 취지의 적합성은 이 두드림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그러한 성향을 이 학생이 갖고 있는가? 정말 두드림 전형에 어울리는 학생인가? 이런 역량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두드림 전형에 어울리는 역량이란 무엇인가? 응? 두드림 역량에 어울리는 건 뭔가? 여기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요것이 전형 취재 적합성이겠죠. 사실 두드림 전형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보면 어느 한쪽에 막 치우친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각각의 활동들을 다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 친구들이 상당히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1차 된 친구들도 보면 어느 한 군데가 아주 뻥 뚫려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군데 독서가 전체가 비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강조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성실성, 적극성은 무조건 강조를 해주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저의 어떤 면을 보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을까요? 그것은 학생마다 다르다. 아니, 멘토님, 저는 내신이 막 비약적 발전한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머물거나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올라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아니, 왜 발전 가능성을 학업에서만 찾아? 응? 왜 학업에서만 찾습니까? 너의 활동 역량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야. 1학년 동아리, 2학년 동아리, 3학년 동아리에서 네가 활동했던 역량이 점점 커져. 1학년 뭐 자율활동 했던 것 중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했던 거, 3학년 때 했던 거, 반장하면서도 2학년 때 했던 거, 3학년 때 했던 거 점점 발전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도 여러분 내신에서만 찾지 마세요. 학업만 꼭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해서 개별 면접 실시, 면접위원인 10분 내외에 질의응답을 한다. 인성 및 사회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인성 및 사회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계부와 자소서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부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들의 평가, 기본적으로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수상 중에 인성 관련 수상들, 표창장, 모범상, 그리고 학생도 의아해하고 부모님도 의아해하는 효행상. 효행상은 도무지 왜 탔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뭐 선행상, 그다음에 뭐 학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 이런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서도 또 평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성과 사회성, 봉사활동에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선생님께서 이 학생의 인성을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지, 친구들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도 그런 부분들에서 얘네들 각각 맞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면접 시간 안내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본인이 잘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이제 두드림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12월 1일하고 12월 2일만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 특별 전형도 면접이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시간 꼭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면접고사는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명, 수험 번호, 출신 고교명 등 출신 고교를 파악할 수 있는 교복, 체육복도 안 된다. 아유, 체육복이 너무했다. 그치? 체육복 안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면접 진행 다시 한번 확인. 2명의 평가위원으로 제출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한 일반 면접입니다. 시간은 10분 이내고요. 자, 10분 이내라고 했을 때 질문은 몇 개쯤 받을까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 내가 한 질문당 10분을 딱 앉자마자 시작 했다고 치고 30초, 한 답변이 한 30초쯤 걸린다. 그러면 20개 하는 거잖아. 그치? 스피드 퀴즈처럼. 뭐 했어요? 네, 뭐 했습니다.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20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10분 이내라고 했을 때 질문은 한 6개에서 10개를 많이 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7개, 8개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많이 받는 친구들은 꼬리 질문까지 해서 짧게 답변이 오고 가면 뭐 10개까지도 받긴 하지만 뭐 요 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6, 7, 8, 9, 10 요 사이.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되셨죠? 그 다음에 면접 과정은 면접 대기실 이제 우리 친구들 지금 확인했을 거고요. 고사 당일날 대기실에 입실을 한 다음에 면접하고 퇴실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대기하는 동안 좀 면접 자료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1단계 합격 받은 친구들 유의사항에 적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요 내용을 좀 봅시다. 요게 이제 동국대에서 얘기하는 그럼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보면 전형 취지 적합성이 20입니다. 20.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30이네요. 발전 가능성 20. 인성 사회성이 30. 전공 적합성과 인성과 사회성이 조금 비중이 더 높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준비는 제출할 서류를 먼저 꼼꼼히 숙지하세요. 그 다음 지원하는 모집 단위 전공에 대해 더욱 관심을 두고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지원할 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자, 지금 동국대 쓸 친구들 이거 답변해봐. 자, 여러분 지원할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있나요? 간혹 잘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잘 모르고. 학과 성향을, 특성을. 자, 무엇 배우는지 정리해두세요. 그 다음에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떤지. 남이 가는 진로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갈 진로는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졸업 후에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졸업 후에 임용고사에 응시하여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의사항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면접 대기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동국대는 좀 간단한 거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 대학의 동일 전공과 비교하여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자, 수많은 이 A과가 있는데 왜 하필 동국대학교의 이과인가요? 동국대학교의 이과이어야만 하나요? 그럼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 있죠. 같은 그 과들이 있지만 전 이 동국대의 어떤 특성 때문에 특히 더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 동국대학 안에 그 과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특색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것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교수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 아주대 면접 갔다 온 친구들 뭐 이국정 교수님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특히나 전공에서 또 그 분야에 굉장히 저명하신 분 계시다. 그러면 저 이 대학 이과에 온 이유는 어떤 교수님의 어떤 연구 역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학과 홈페이지나 관련 서적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온 건가 아닌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접의 진행 방법에 따라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의 마무리 말 준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막상 또 기본인데 안 물어보겠지 하고 준비 안 하고 들어갔는데 물어봤는데 못하면 일단 그때부터 이제 긴장되기 시작하죠. 안 준비했는데. 응? 안 준비했는데 이제 말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 우리 자기소개 너무 길어서 뭐 2분 해주세요. 그럼 2분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몇 분이라고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짧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시간을 주기도 해. 30초 이내로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 대부분 한 20초 안팎으로 자기소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웬만하면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친구도 제가 현홍이도 오늘 첨삭을 했지만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본인의 성향이나 강점을 잘 드러내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좀 포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평소에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뻔한 얘기니까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들 적극 활용해라, 뭐 많이 찾아봤어라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우리 고등학교 생활 중에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요 내용 제출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 전 이거 진짜 강조를 드려요. 하셨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포함한 자기소개 마무리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님 마무리말 준비하라고 해서 그거 외우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안 시켰어요. 그럴 수도 있지. 시간에 따라서 앞에 거 더 중요해서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 항상 그렇잖아. 준비를 했는데 안 시킨 건 그러면 다행이지. 준비 안 했는데 시키면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잖아요. 응?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자, 그렇다면 동국대학교의 면접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지금까지 뭐 얘기를 했었죠. 동국대학교 면접 형태는 일반 면접입니다. 별도의 심층적 질문에 대답하는 심층 면접, 구술 및 발표 면접 형태가 아니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거 아니다. 나의 생기부 자기소개서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주고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성 면접 형태도 아니다. 이 얘기는 뭐야? 자, 여러분 길에 가다가 그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수능 쳤지만 나 수능 시험이야. 나 늦었어. 10분 전이야. 지금 뛰어서 가면은 입시를 할 수 있어. 근데 길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신고 내가 해야 돼. 이런 경우에. 그러나 나 지금 지체하면 늦어. 올해가 3번째 수능이야.
점점 더. 이런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상황을 주고 인성을 평가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인성 면접인데,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아니며 그런 거 안 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의 생기부와 너의 자기소개서에서만 물어본다.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제 조금 불안한 게 뭐야? 그러면요, 제 생기부에 시사 문제 막 엄청 많이 쓰여 있는데 그거 다 준비해야 되나요? 다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 편하고, 다 준비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시사 문제 중에서도 내 전공 분야에 있는 것들 있죠. 그걸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면접의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면접관은 면접 전에 학생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합니다. 떨려. 면접은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면접 시작 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인사말. 오는 동안 뭐 힘들진 않았어요? 앉으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학교 와서 좀 둘러봤나요? 이렇게. 와서 좀 둘러보셨나요? 동국대 시간 조정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시간 조정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둘러보셨나요? 그럼 여러분 일찍 가서 좀 둘러볼 거야? 그럴 때 또 물어봐요. 어떤 점이 우리 학교 좀 인상 깊었나요? 이렇게. 인상 깊은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뭐 얘기할 거야? 건물이 멋지고 막 좋고 막 이렇게. 그때도 좀 그런 인재상 같은 거 가져오란 말이에요. 역시 자비의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았다. 오는 길에 만난 재학생분으로 추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면접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고, 학교 전체에서 느껴지는 이 편안한 기운이 제가 학교에서 학업에 정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정말 학구적 분위기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야지. 제가 본 면접 후기 자료에서 약간 계산하는 심층적 질문한 사례가 있던데 이건 뭘까요? 좀 이따 나와. 이제 3논 봐. 이제 봐봐. 이제 살짝 기다려봐봐. 여기 뒤가 이제 있어. 그 얘기가. 알겠죠? 잠깐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인사만 건넸어.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 꼭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죠? 꼭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뭘 포함한? 지원 동기를 포함한. 지원 동기를 포함하라는 얘기는 뭐야? 저의 특징은 뭐고, 내가 준 기본 포맷 있죠? 자기소개 포맷처럼 약간 이게 지원 동기인 듯 자기소개인 듯 나의 소개를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다. 전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서, 뭘 연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준비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서류 평가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질문하고 해당 전공에 적합한 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열심히 준비해왔지만 질문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내용 혹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대학에서 주는 게 가이드라인이고요. 대부분 입학사정관 분들은 또 여기에 또 맞춰서 하세요. 학교에서 대학마다도 그 해에 이제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볼 건지, 뭐 어떤 서류에 뭘 특징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2020 벌써 나와 있지만 회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입사관님들은 대부분 거기 포맷에 맞춰서 하시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또 교수님들은 또 조금 이제 좀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량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거 마지막 말로 마무리한다더니 준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시켜요? 라고 할 때 중간에 다른 질문에서 더 꼬리를 물어서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을 더 할애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또 못할 수도 있는 거. 알겠죠? 자, 어쨌든 기본 포맷은 이렇게 흘러간다. 자, 그렇다면 면접에서 주로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동국대학교 면접은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진위 여부 확인. 아, 이 말이 왜 이렇게 떨리나? 우리는 책을 다 안 읽고 넣어서인가? 그런 것인가? 비밀이가 동대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는데 자기소개 마지막 말은 꼭 나오는 거겠죠? 지금 말한 것처럼 꼭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자기소개는 무조건 시킬 테고 마지막 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면접자의 특성에 따라서 진행되는 질의응답의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마지막 말은 없을 수도 있고 알겠죠? 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면접이다. 이게 제일 떨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삼놈노바 여기 봐봐. 요거는 내가 너네 약간 진한 색으로 해줄게. 보라색으로 해보자. 지원한 모집 단위 전공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도 묻습니다. 요 부분이 아마 우리 아까 삼놈노비 약간 뭐 계산하는 심층 질문, 서울시에 있는 고3 담임 선생님의 수를 구해보라. 아마 그 전공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뭐 전혀 맞지 않는 과에서 그것을 묻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 이제 밑에 단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뒤에 설명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 전공 관련 지식의 질문에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그리고 교내 활동에서의 기초 소양을 파악하여 지원한 전공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러한 질문들은 고교생 수준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고 교수님은 아니 고등학생이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난 했었는데 난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다 했는데? 응? 그런 느낌의, 우리는 받으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라 함은 뭐냐, 우리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자연 계열이든 공학 계열이든 수학이나 과학 관련 이론들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혀 전공과 관련이 없거나 어떤 활동과 관련이 없는 그런 걸 묻는다기보다 너의 세특 중에서도, 과목 중에서도 내 전공에 이 이론이 필요하다. 그럼 한번 설명해보라든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아까 우리 삼놈노비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응용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과 다른 것은, 지식을 묻는 그런 면접들은요, 실제로 내 전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수학 문제를 풀라고 수학 문제를 줘. 그러니까 내가 이과면 수학 문제 풀라고 줘. 그리고 과학 문제, 막 그래프든 뭐 해가지고 무슨 농도 이런 거 해가지고 줘요. 그런 게 지식을 묻는 질문이고, 전공과 관련된 기본 지식,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역량을 파악하는 정도는 일단은 그 내용이 내 전공과 관련이 있어.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 이론을 아는 것이 내 전공에 필요한 내용이야. 그런 경우는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과, 우리 인문, 어문 계열이든 아니면은 뭐 사회과학 계열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생활과 윤리에서 어떤 이론을 배웠어. 누군가의 뭐 도덕 이론을 배웠어. 그게 우리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필요해. 그렇다면 너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언론인이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너가 여기 보니까 뭐 어떤 그 철학가의 사상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네, 그 사람의 도덕 윤리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 그 도덕 윤리를 알고 있니? 이런 거, 요런 거 정도는 물을 수 있다.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건 뒤에 이제 예상 문제에서 또 같이 얘기를 할게요. 예시문이 있어요. 예시문. 그거 보면서 또 같이 얘기할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면접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면접 잘 본다고 1단계 끝자락으로 붙었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서 자 보면 성적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인데요. 대부분 1단계 합격자들의 서류평가 점수는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야? 거의 비슷하게 붙어있다. 점수가 비슷비슷하다. 들어온 애들은 엄청 차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던 학생이 우리 항상 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 그치? 이런 키워드들이 자꾸 마음에 들어와. 후순위에 있던 학생이 합격권에 들어올 수 있다. 면접 순서는 입실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8학년도 작년 두드림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의 29.5%, 거의 30% 정도가 면접 평가 결과에 의하여 합격 당락이 바뀌었어. 즉 그 얘기 뭐냐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면접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합격 당락이 바뀌었다. 그 합격 수에 들던 10명 중에 3명은 탈락! 그리고 밑에 있던 합격 수에 안 들었던 3명이 올라온 거야. 그러면 그 3명밖에 안 되면 어떡해요? 저 밑에 있는데 그 3명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가 1단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응? 아무도 몰라. 만드기 이과 내신 1.9면 동국대 두드림이 상향인가요? 무슨 과인데? 만드가 이거 종합전형이잖아. 내신으로는 상향이 아니네요. 내신으로는. 그렇지. 비밀이 활동이 매우 중요한 거지. 내신만 물어봤을 때는 내신은 괜찮습니다. 활동이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 문과 대학. 근데 여기 지금 동국대에서 이 학과별로 문과 대학, 그 다음에 뭐 이과 대학, 법과 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사법대학, 경영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이렇게 예시를 다 단대별로 줬는데 그 단대별로 준 것보다도 저는 이거 상당히 친절하다고 느낀 게 여기 보면은 이 옆에 예상 질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죠?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동아리, 창의적 체험 중에 봉사, 독서랑 자소서 1번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런 항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항목별 예시를 줬어. 응? 상당히 친절하죠. 이건 되게 고마운 거지 진짜.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건 문과대학이긴 하지만 질문의 패턴은 다 똑같아. 질문의 패턴은 다 똑같아요. 세특이야. 그러면 세특에 보니까 클러스터 수업 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클러스터 수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상당히 다양하게 했네요. 가장 인상적인 활동 뭔가요? 이유도 말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다 기본 질문 다 뽑았잖아. 이 정도는 다 뽑았잖아. 답변할 수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서 인권 관련 단체 활동하면서 작가를 희망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가령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요양원 봉사하면서 어르신들 그런 거 봉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뭘 개발하고 싶어졌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뭐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어졌다. 뭐 아동복지사가 되고 싶어졌다. 이런 거 연결 짓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 독서 나왔다. 독서 자, 진위 여부를 묻는디야. 어떡할 거요? 이 사람들 집중해. 어떡할 거야?
지니어부 묻는다는데. 봐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었네요. 실학의 학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기존에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다라는 것을 함께 기재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조선 후기의 실학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그럼 전 목민심서도 발췌독했습니다. 이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응? 그건 아니잖아요. HS가 면접 기본 문제들 어디서 구하냐고? 이거요? 이거는 동국대 홈페이지에서 올려준 거예요. 동국대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애니메이션부에서 직접 만든 책자의 내용 간략히 소개해보세요. 이런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신문 만들기만 했어요. 직접 만든 신문, 어떤 내용으로 구성했습니까? 어떤 보고서 썼대? 보고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했습니까? 실험했대요. 실험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했습니까? 했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 통해서 묻는 거 일단 기본적인 거 느낀 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수상에서 다독상 받은 친구들 본인의 독서 습관 물어봅니다. 그리고 책 많은 친구들 있죠. 책 많은 친구들은 저도 그거 물어봐요. 본인의 독서 습관. 학업 생활도 사실 되게 바빴는데 바쁜 와중에 책을 열심히 읽을 수 있었던 자신만의 독서 습관이 뭔가요? 혹은 아니 우리 순일이 전공 독서 전공과 관련된 독서는 좀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럴 때 또 매력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이거 참 독서가 독서 습관 물어본다 했잖아요. 습관 물어볼 수도 있고 특히 다독했던 친구들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읽었다. 나 많이 읽어서 큰일 났다 하는 친구들은 독서 습관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서를 고르는 기준 책은 어떤 걸 기준으로 골라서 읽냐 그러면 그냥 흥미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제가 궁금하면 그것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내가 양을 채우기 위해서 막 채워넣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들을 읽을 때 전 진짜 다독을 하는 학생이에요 라면 자기 독서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독을 하는 친구인데 독서 패턴이 없다? 이거 약간 이상한 거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읽습니다. 아닐걸? 수업 시간에 뭘 배우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저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읽어봤을 때 어떤 주장이 나오면 혹시 그것에 대해 반대되는 주장도 있으면 또 그런 걸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자가 좀 읽었더니 되게 논리적이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그럼 저자가 누구야?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람 거를 쭉 따라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책 하나하나의 내용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하나하나의 내용도 고민해야 되지만 내가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습관을 물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희망 소설가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소설가가 가져야 할 자세 이건 너무 우리 기본 질문이죠. 누가 가져야 할 자세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 연구원이 가져야 할 자세 경영인이 가져야 할 자세 선생님이 가져야 할 자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관련 동아리 했는데요. 어떤 역할 수행했습니까? 어떤 성과 얻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때 그 중에서 네가 한 건 뭐니? 내가 한 건 뭐니?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신문 편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네가 한 건 뭐야? 이렇게. 저는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기사를 맡아서 어떤 주제를 썼습니다. 저는 인터뷰했습니다. 만드기가 면접하다 딜레마가 있는 질문, 기본 인성 문제. 예로 한번 써줘 볼래? 만드가? 예로 한번 써줘 볼래요? 자, 수상. 우리 만드기가 어려워하는 수상. 동국인상, 어떤 상이 있을 거냐? 어떤 상? 어떤 자격을 갖춘 학생이 수여되는 것인가?
너는 왜 탔냐 이거? 이 상 왜 주는 거야? 기준. 상을 받게 된 기준. 모르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 표창장 저 왜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과 자소서. 문학평론가가 한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앞으로 미래사회와 연결지어서도 계속 필요해. 미래사회와 연결지어서도. 외교관이 왜 필요한가요? 외교관은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당연히 왜 필요한가요?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교과 우수상은 당연히 상에 포함은 되는데 질문 나올 만한 게 거의 뭐 한정되어 있죠. 교과 우수상은 왜냐면 내신이랑도 연결이 되니까 어떤 과목이 좀 우수하게 보이면 어떤 과목이 우수성이 보이네요. 그걸 공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뭔가요? HH 지원한 이유 말하라 할 때 너무 진부한 것만 같은데 어떡하죠? 그게 진실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게 정답일 수도 있지. 기차로 인부 1명을 칠 거냐 5명을 칠 거냐? 만덕이 너 전공이 뭐야? 그 상황을 주는 인성 문제는 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상황을 주는 인성 문제는 내지 않는다. 네, 예준아. 풀 영상은 항상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평론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떠한 역할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자기 질문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역할.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4번과 질문 관련해서 자, 자기소개에서 4번에 지원 동기를 썼을 거 아니야. 지원 동기. 그 한국문학 해외 출판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계기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응? 이나대 갔을 때 이과인데 물어봤어. 거기는 인성 면접을 한 거지. 그러면 여기는 상황을 주고 인성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만드가 저런 내용이 나오면 저건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는 설득력 있게만 답변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걸 바꾸지 않아야 되고. 설득력 있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책 물을 때 하나 찝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기억에 남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답변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는 거야, 동우가. 하나씩 물어보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자소서 2번에 고령화 정책에 대한 토론 논제는 무엇이었는가? 당시 어떤 입장을 지지하였는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묻지만 그것이 생기부에 토론을 했다라는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죠. 정답이 없어. 그럼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교수님도 어려우실걸?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정도면 될까요? 학생회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아쉽거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반장으로서, 실장으로서, 학생회장으로서, 동아리 부장으로서 뭔가 내가 책임을 맡고 역할을 했던 것에서는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 후회되는 일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그 3년의 활동에 너가 하루하루 숨 쉬었던 그 활동들이 우리는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지나갔던 그 하루하루의 활동들이 삶들이 면접장에서는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응? 알았죠? HH 지금 생기부 면접 대비하고는 1학년 진로활동 같은 것도 또 자세하게 다 챙겨야 되나요? 너무 많아지나요? 진로활동 중에서도 그냥 너의 개인적인 뭔가를 보여줄 수 없는 거라면 사실 질문 나오기 어렵죠. 진로활동 중에서도 학교에서 활동이 풍부해가지고 전공과 관련해서 내가 이과 소프트웨어학과 갈 건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특강 같은 거 강연 열어줘가지고 체험할 수도 있게 해주고 그런 내용 진로활동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게 의미 있었는지 정리해놔야지. 근데 위아래로 크게 의미 없이
기록된 것까지는 다 묻긴 어렵다. 철용이가 만약에 합격되면 입학교 교수님께 저 왜 뽑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물어보는 건 자유지만 답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평가의 기준이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나중에 철용이 너가 진짜 그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너는 그때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뭐 장점이었다. 이거를 나중에 들을 수는 있겠지만 평가 기준에 대해서 뭔가를 들을 수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과대학 친구들, 이과대학 세특에 보면 확률과 통계 수업에서 통계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네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고 준비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자, 발표한 내용 준비하노라고 하셨죠? 발표한 거. 근데 그럼 전 과목, 모든 과목에 발표한 거 다 준비해야 되나요? 저희 반에서 최다 발표자인데요? 그럼 전부 다 할 게 아니라 얘는 이과 친구잖아요. 수학이 중요한 전공일 때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특에서도 아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소개했다고 했네요. 네가 소개했다며 그 과정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성적. 수학, 과학 성적에 비해서 비주요 교과 성적 낮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노력한 점 강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에서 통계청 소비자 심리지수 활용해서 전통시장 전망 분석했다는데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봐봐. 전통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했다며.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살짝 꼬리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전통시장 우리 보존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여기는 이과대학이니까 나올 확률이 좀 적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뭘 발표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는 또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법과 대학 학생 자치법정 활동할 때 본인의 역할은 다 물어본다고 했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 그리고 또 반대로 물어보자면 너는 그 활동에 어떤 기여를 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질문의 문장은 조금씩 다 바뀔 수 있어. 질문의 문장은. 응? 야, 너 축제할 때 너의 학교 뭐 축제 부스 활동 했다며. 그 부스 활동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데 넌 그럼 어떤 기여를 했니? 그러면 내가 맡아서 했던 활동을 강조하면 되겠죠. 응?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구조 변호사를 희망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요거는 다 지금 위에서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한국사회 교육 양극화 토론했다는데 어떤 해결책 제시하였나요? 자신이 리더로서 훌륭하다고 여긴 점,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봐봐. 요양병원 봉사활동 하면서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나요? 본인이 느꼈던 거. 특히나 우리 또 이제 4번 밑에 4번 부분 있지만 교육인 친구들 실제로 교육 받으면서 자기가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뭔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을 비판하듯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비판하지 말고 진짜 그냥 아쉬운 점. 그래서 뭘 좀 채우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 교육은 다 썩었어요. 개혁해.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학생들의 다양한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불리한 뭐 부분도 있고 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런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전공 다 마찬가지야. 자기 전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보면 기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냐 뭐 역량이냐 자질이냐 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덕목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혐 현상 분석했는데 개념,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나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 친구들 중에 진로 변한 친구들 있죠. 진로가 일정하지 않고 변했어. 그러면 아니 너는 진로가 사회교사, 정치인, 공무원으로 계속 바뀌었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고민하는 거 왜 바뀌었는데? 요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은 그러면 얘네들의 다 공통점은 뭐니? 너라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잖아. 너라는 사람이 특성이 변하진 않잖아. 근데 네가 A, B, C라는 진로를 꿈꿔왔다?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너는 매력을 느꼈을까? 그런 질문도 나왔었고, 지역구 청소년위원 참여한 정책 제안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사회과학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복지라든가 정치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외교 속에서도 기본적인 정책들, 대표적인 정책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들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장애인 복지 분야가 관심 있다. 장애인 정책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뭔지, 아쉬운 점은 뭔지, 뭐는 잘 되고 있는지.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다. 다문화 정책, 뭐가 시행되고 있는지, 아쉬운 점은 뭔지. 저출산이 관심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역사 친구들,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또 그러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했니? 이런 거. 그 다음에 UCC 대회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너가 담당했던 거, 이런 내용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준비할 수 있어요. 경찰사법대학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아리 활동 상담 활동 하면서 얻은 점은 무엇인가,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이런 활동들 할 수 있고요. 요렇게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동국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거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제 화면에서 보시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보고 나서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이걸 보고 나서 요런 질문에서 요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를 우리 지금 라이브에서 또 질문 내일 모레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대학들. 경영대학에서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그게 왜 중요한지, 반론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순기능, 역기능, 좀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전문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다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친구도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교내 매점 수익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냐. 그러면은 어떤 방법 조사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이 있을 때 뭔가 수익 구조에 대해서 분석했다라는 활동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이론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무슨 방법으로 조사했어요. 그러면 그거 조사할 때 너 어떤 분석 기법으로 했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분석 기법이 있어. 그럼 그 분석 기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바탕이 되는 이론이 있어. 그럼 그 이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활동에서 이런 역량으로 끌어져 나올 수 있다. 여기 재무 설계와 관련한 책 읽었네요. 본인의 재무 설계 계획 한번 말해볼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의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바이오 시스템. 수학 멘토로서 어떤 역할, 멘토링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멘토-멘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멘토로 활동한 것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멘티로 활동하면서도 얼마만큼 팔로워십을 보였느냐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봐. 화학실험 동아리에서 수행한 은거울 실험, 실험 결과 했어? 그러면 이런 은거울 실험 같은 거 있지. 그러면 실험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야, 은거울 실험은 어떤 화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과학과 인문학 해가지고 융합이라는 키워드, 융합, 통합, 통섭 이런 키워드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말하는 융합이라는 게 뭐야? 네가 말하는 통섭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공과대학들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차 배터리 활용한 전기 자동차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현재 전기 자동차의 단점 뭐라고 생각하냐? 그 해결 방안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됐죠? VR과 관련된 독서활동, VR의 활용 사례, 프로그래밍 체험학습, 프로그램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이 친구가 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것도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해봤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되게 전공 질문인 것 같은데 이론 질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범대학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했다는데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 결과를 분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방법 자체에 대한 거, 실제로 설문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 이슈 토론, 교육 정책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나 너의 그런 성장력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떤 교육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했다라고 하면 그 이슈에 대한 찬성, 반대, 또 너의 의견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효과적인 교수법이 교육의 기본이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요런 내용들. 됐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 질문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은 다 이제 끝났고 이거 말고 아까 우리 불교 추천 전형 말한 친구들 아이고 불교 추천 전형 말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서 신도로서의 신도 활동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도 활동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절은 어디를 다녀봤는지, 그러니까 무슨 절을 다녀봤다, 뭐 저 집 근처에 무슨 절이 있는데요. 이러면 또 지역이 좀 드러나니까 이름을 뭐 얘기하거나 한다기보다 집 근처에 뭐 절이 있어서 거기에 언제 가봤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마음이 힘들 때 다니면서 뭔가 마음을 안정을 했었는지, 내가 고등학교 때 뭐 가장 크게 가졌던 번뇌는 뭐였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불교 용어 중에 혹시 아는 거 있는지, 이런 내가 불교 추천 전형에 지원했을 때 불교랑 전혀 난 불교를 몰라. 그러면 그 전형에 적합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가 지원하는 전형에도 적합한 인재여야 돼. 그럼 내가 불교에서 추천받았다는 것은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뭔가 가졌던 그런 경험을 가졌던 그런 학생이어야 된단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학과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이론을 뭐는 뭐냐, 뭐 이건 알고 있냐 이렇게 막 시험 보듯이 묻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도로서 활동했던 정도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런 신도 활동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은 나옵니다. 자, 동국대학교 특강은요, 요렇게 마치고 또 질의응답 있으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